정책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대출이 30에서 60%가량 됐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 그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대출 LTV가 제로라는 거죠. 수도권과 규제지역, 그리고 기존처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LTV 50%에서 70%. 시행 시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6월 28일이고 거의 유예기간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내였는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니 상당히 타이트해졌죠. 세 번째로 대출 만기를 기존에는 30년, 40년, 이 금융권은 50년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대출 한도가 길수록 DSR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대출 받기가 유리했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30년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DSR이 또 타이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출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근데 부채와 연봉 대비 LTV가 아무리 높아도 DSR에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기간을 줄이면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갭 투자하거나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잔금 치를 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억이면 임차인의 전세금 예를 들어 7억 내 돈 3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치르죠.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조건부 전세 대출, 이 의미가 쭉 내려가면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그거를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은행이나 대출 실행하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전 시장에서는 이제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15억 이상이면 LTV 제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출 금액을 6억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40% 받을 수 있고 20% 받을 수도 있고 60%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맥스로 대출해주는 금액을 6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LTV가 60%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총 매가 기준으로 한 10억짜리 집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수중에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타격이 크고요. 근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중도금 대출, 우리가 청약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적용 제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대략 한 20억이던데 여기에 60%면 12억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된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최대 한도가 6억이라는 겁니다. 전매를 그 이전에 하거나 내지는 부족한 자금을 열심히 모으거나 그럼 나는 분양권 전매해야지 이런 목적으로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제 전매가 가능한 이제 강남 3구 용산 이외의 지역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강남 3구 용산 지역을 할 때는 대부분 전매도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도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도 이번 규제책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땡큐다. 분양권 전매할 때도 내가 받았던 대출금 그대로 승계를 할 수 있는데 잔금이 도래할수록 그 압박감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커졌기 때문에 따져봐야겠죠. 요즘 평균 집값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추이인데 대출 한도를 6억으로만 제한했다는 거는 아쉽긴 합니다.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출발점이 압구정이나 강남 서초같이 고가주택 위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추인데 80억, 90억, 100억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 낮추고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최상단의 규제책이 있어야 이 전체 불이 꺼지는 건데 중간측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찬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 나온 대책이 과연 이제 상급지에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 중간 사다리만 걷어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Q&A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가? 사실 원래 규제지역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대출 규제책이 먼저 나왔고 이런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규제지역을 강화하겠죠. 그리고 시행일 전까지 내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계약 불인정.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넣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까 보면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6억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다시 써놨을까?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주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오늘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책의 생각은 최상단의 규제를 막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집을 막 못 팔아서 안달이 날 때 집값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재산세나 종부세 규제가 심할 때 강남의 집값이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책이 먼저 나왔더라면 그 최상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오늘 나왔던 대책은 총 매가 기준으로 한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그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최상단의 집을 매수하는 대상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6억에서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약과 분양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도금 대출은 최대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잔금 치르기에는 좀 타이트해졌다.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고 임차인의 자금으로 치르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전세대출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의 온전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른다라고 하면은 전세대출 심사 시라고 써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의 수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적은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대 초중반 맞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최대 집값의 범위가 한 15억 내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 중소기업, 맞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열심히 투자해서 목돈을 모아왔고 이자 상환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살 수 있는 집값의 선이 한 10억 내외인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렇게 10억 정도로 낮춰버린 거는 좀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이미 봐왔던 분들이라면 뭐 오늘이나 내일 또 서둘러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내가 뭐 집을 봐온 게 없다 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